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전 세계가 아주 심각한 물 부족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그 해법이 어쩌면 바로 우리 발밑 땅속 깊은 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고갈되어가는 지하수라는 거대한 은행에 다시 물을 채워 넣는 아주 기발한 기술, 인공 지하수 함양의 세계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보세요. 전 세계 인구의 40%, 그러니까 10명 중 4명이죠.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바로 이 지하수, 즉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이 소중한 생명의 물줄기가 아주 빠르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마주한 숨겨진 물 위기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먼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고 핵심 해결책인 대수층 재충전이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면 뭘 해야 하는지까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숨겨진 물 위기입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땅속에 있는 거대한 물 은행에서, 그러니까 지하수에서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물을 뺏어 왔어요. 마치 마이너스 통장처럼요. 이제 그 잔고가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통장이 된 이 지하수 은행에 어떻게 다시 물을 입금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의 해결책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 지하수 함양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이게 바로 고갈된 대수층, 그러니까 지하수를 저장하는 층을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 기술입니다. 여기서 대수층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그냥 땅 속에서 물을 흠뻑 머금고 있는 거대한 자연 스폰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공 지하수 함양은 뭐냐? 바로 이 스폰지에 자연적으로 비가 스며들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물을 부어서 지하수를 채워주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적극적인 방법이죠. 세 번째 파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물을 채울 수 있을까요? 접근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물을 직접 땅속으로 팍팍 넣는 직접 방식, 다른 하나는 자연의 힘을 살짝 빌리는 간접 방식이죠. 이 둘의 차이는 아주 명확해요. 직접 함양은 이름 그대로 물을 땅속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주입하는 거예요. 반면에 간접 함양은 주변의 강이나 지형을 이용해서 물이 자연스럽게 땅으로 더 잘 스며들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좀 더 자연 친화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번째, 엔지니어의 도구 상자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 방식 안에 어떤 구체적인 기술들이 숨어 있는지 그 재밌는 도구들을 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직접 함양의 첫 번째 대표적인 도구는 포수 방식입니다. 한자를 풀면 물을 펼친다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넓은 땅에 물을 쫙 펼쳐서 거대한 스펀지에 물을 붓는 것처럼 천천히 스며들게 하는 가장 자연에 가까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방법은 정말 직관적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얕은 연못, 이걸 함양분지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곳이나 수로에 물을 가둬두는 거예요. 그럼 중력 때문에 물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스며들면서 땅속 대수층을 채우게 되는 거죠.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직접 함양의 두 번째 핵심 기술은 바로 관정주입입니다. 이건 물을 넓게 펼치는 게 아니라 마치 땅에 주사를 놓는 것처럼 특정 지점을 통해서 물을 대수층으로 직접 쏴주는 훨씬 빠르고 정밀한 방식이에요. 이렇게 특수하게 설계된 우물, 이걸 관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정을 통해서 남는 물을 지하 대수층으로 직접 밀어 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표면이 물이 잘 안 스며드는 단단한 점토층일 때 혹은 더 깊은 곳에 있는 대수층에 빨리 물을 공급해야 할 때 아주 유용하겠죠? 이 관정 주입도 상황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설계가 달라지는데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물을 얼마나 깊게 팔 거냐. 지하수면보다 더 아래까지 파서 물이 직접 섞이게 하는 습식형이 있고요. 지하수면 위까지만 파서 서서히 스며들게 하는 건식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물을 어떻게 넣을 거냐.
그냥 중력에 맡겨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게 두는 자연주의 방식이 있고 펌프로 압력을 가해서 더 빠르고 강하게 밀어넣는 가압주의 방식이 있는 거죠. 이 네 가지 조합을 현장에 맞게 잘 쓰는 게 바로 기술인 겁니다. 자, 이제 간접 방식을 한번 볼까요? 여기엔 또 두 가지 재밌는 기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하수댐. 이름 그대로 땅 속에 보이지 않는 댐을 만들어서 지하수가 그냥 바다로 흘러가 버리는 걸 막고 우리가 필요한 지역에 머물게 하는 기술이에요. 두 번째는 유도 함양인데 이건 더 기벌합니다. 강 바로 옆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막 퍼올리는 거예요. 그럼 우물 주변 땅 속에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그 공간을 채우려고 강물이 강둑의 흙과 모래를 거쳐서 스며들어 오는데 이 과정에서 물이 자연적으로 깨끗하게 정화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자연의 정수 시스템을 공짜로 이용하는 아주 영리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하는지, 어떤 기술로 하는지 봤다면 이제는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는지 그 성공의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물만 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반드시 4가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첫째, 당연히 수질이죠. 오염된 물을 넣으면 안 되니까 깨끗한 물만 주입해서 소중한 지하수 자원을 지켜야 하고요. 둘째, 부지 선정. 아무데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물이 잘 스며들고 잘 머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찾아내야 해요. 셋째, 정밀한 설계. 특히 압력을 가해서 물을 주입할 때는 자칫하면 집안이 약해질 수 있으니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꾸준한 유지보수. 한번 만들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관리하고 모니터링해야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프로젝트는 보통 이 4단계를 계속 반복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집니다. 먼저 철저하게 조사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걸 바탕으로 정밀하게 설계하고 시공을 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계속 운영하면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평가하고 또 개선하는 과정. 이 순환이 계속 돌아가야 진짜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힘들게 해서 얻는 게 뭘까요? 그 결과는 정말 엄청납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숨겨진 위기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지하수가 고갈되는 걸 막는 수준을 넘어서요. 극심한 가뭄이 와도 우리 도시와 농업을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물 비상금을 만들어두는 겁니다. 심지어는 오염된 물을 정화하고 메말라가는 하천의 생태계를 되살리는 역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기술은 단순히 물을 땅에 붓는 행위, 그 이상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생명자원인 물의 미래를 더 이상 하늘에만 맡겨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하나의 방법인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우리의 물 미래를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봐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